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정호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정호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지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79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679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는 1850포인트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3일 연속 하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하락의 주도는 외국인으로 8거래일째 매도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우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란의 경제 제재, 이란의 국제 유가, 국제 산유, 이란 경제 체제의 해제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국제 산유국이 원유 공급이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20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란 경제제 해제로 인해 가지고 건설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의 다른 업종 대비 좀 상대적으로 오늘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조금 한번 코스닥의 경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코스닥의 경우에는 1월 효과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OLED 장비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2차 전지, 전기차 성장 섹터인 2차 전지 부품주 위주로 조금 집중 매수하실 것을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최근래 들어 가장 저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과거 지난 2015년 8월 같은 경우 이때 좀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이때 주로 빠졌던 이유들 중에 원인을 좀 살펴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약 7%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에는 북한의 도발 이슈가 겹치면서 사실 주가지수 자체가 1800포인트까지 빠졌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는 역시 중국의 경제 위기설 또는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빠지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이슈는 조금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또 다른 어떤 악재 요소가 겹쳐지면서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작년 초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구간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2015년도 주가 시장이 출발할 때도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좋다는 의견들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고 지수 자체가 1800 또는 1900포인트 초입에서 지수가 시작되었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면서 2189포인트까지 상승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1년 지난 시점에서 볼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올해 전망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정적 분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또 어떤 요소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국내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사실은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 코스피 지수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쯤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라 보입니다. 코스닥 경우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인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상황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 매수해 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700포인트를 넘기에는 계속적으로 가까이 지수에 도달하게 되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어떤 힘,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경우에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섹터 위주로 집중 매수하시면다면 비교적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하신 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주까지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AS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편입했던 블루콤 좀 아쉽지만 손절가 타치하는 모습입니다. 12월 4일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26.7% 양호한 수익입니다. 비아트론 36.8%로 2차 목표가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 타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8.9%, 동훈하나텍 3.9%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현재 제가 매수 추천드린 현재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고 승일은 마이너스 3.1%, 손실률은 낮지만 손절가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종목씩 한 일주일간 이슈와 함께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콤이라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루콤은 제가 매수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가 라인으로 제가 1,500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1,500원 라인은 전 저점 부근을 이탈하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주가는 제가 제시드렸던 손절가보다는 조금 위에 선에 있지만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우선 제외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블루콤이라는 기업을 좀 가장 우수하고 좀 좋게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간 추천드린 이후로 조금 어떤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블루콤에 대해서는 매출 성장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 의구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기업 자체 실적 대비 저평가로 요소로 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루콤이라는 종목이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혹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는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할 매수 구간이라 보여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괜찮고 조금 짧게 유망 업종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손절가에서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현재 그 매수 주체가 최근 일주일 보면 연기금과 보험 쪽, 이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업종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 내에서 유망 종목을 좀 걸러야 되는데 NCA 양극화 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를 좀 추천드렸던 이유들은 계속적으로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도 고효율, 고에너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과거 NCM에서 NCA 물질을 활용하면서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늘리고 전기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밀도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NCA 물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꼽아서 제가 전기차 부품 업종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들이고 현재까지는 주가 자체 흐름을 보았을 때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5일 같은 경우는 16,1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는데 제가 아마 에코프로 목표 주가를 16,8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주가 자체가 그날 목표가를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았는데 시장 분위기 좋지 않으면서 좀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제 분위기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아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역시
1월 14일 27,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2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25,000원을 도달한 상황이고 현재 25,350원 거래 중인데 역시 2차 목표가 위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실적 밸류에이션 계산을 좀 해본 결과 28,319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3차 목표가로 제가 2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 공시사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요 거래처인 SK 하이닉스와 약 38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그 과거 반도체 장비 쪽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냈던 기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OLED 업종에 대한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공급에 대한 공시는 반도체 장비 쪽인데, 향후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관련된 투자가 이어진다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승일현 종목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은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에어졸관을 주요 생산으로 하는 업체였고 화장품과 관련된 매출이 조금 오래 기대된다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짧게 잡아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꺾여 내려오는 각도 자체가 매우 가파르게 꺾여 내려오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선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 손절가 라인 자체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마이너스 3%의 손실은 다른 저희 포트폴리오 종목군에서 충분히 수익을 커버해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아쉽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손절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마치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목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하시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참고만 하실 뿐이지 저희가 책임을 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글벳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물 의약품 및 반려견 사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지난주 제가 월간 탐방 일정이 있어서 이글벳이란 기업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글벳이란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 시장의 개화로 인해 가지고 관련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물 약품의 캐파 증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캐파 증설로 인해 가지고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해가 올해 2016년도라는 점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1970년도 회사가 설립되어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동물 약품 제조 및 판매와 애견 사료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 구성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 구성을 보시면 동물 의약품이 국내 40%, 그 다음에 동물약품인데 해외 수출하는 부분이 약 19%,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 부분이 약 40%로 전체적으로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사업 부분이 주요 매출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약품 시장의 경우에는 큰 성장이 있는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육류 소비 확대와 축산 농가의 방역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 양식 및 애완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약품에 대한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 부분인 반려동물 사업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사업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최근 3년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 연평균 약 70%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 부문 신설을 좀 했고 미국, 캐나다 업체로부터 주요 사료와 간식, 애견용품 등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사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의 나우 사료와 약 8년째 거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한국에서 총판권을 동사인 이글벳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나우 사료 업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글벳이 유통하고 있는 이런 유통을 통해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에 대한 시스템과 회사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을 지금 회사와 함께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물 사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그리고 국내 가정소득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령층에서도 애완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반려사업 동물에 대한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가 프리미엄 사료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약 한 봉지 가격이 22,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 약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봉지 가격이 약 7,00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가격의 갭 차이가 매우 높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소문을 통해서 동사가 현재 유통하고 있는 일반 사료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 좀 소문이 퍼지면서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제가 최근에 공장 캐파 증설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850평 정도의 면적에서 현재 공장 증설된 경우가 약 한 2,500평 정도로 캐파 현재 전체적으로 연 매출 기준으로 약 500억 원 정도 생산을 낼 수 있는 캐파로 증설을 했고 과거 대비 약 3배 이상 증설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장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캐파의 약 50% 정도는 CMO라고 할 수 있는 위탁 생산에 현재 생산시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매출 구성에서 해외 수출 부분이 있었는데 이 CMO를 통해서 해외 위탁 생산을 통해서 수출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15년 대비 16년 되면서 캐파 증설이 효과되면서 관련 동물약품에 대한 사업 부분 매출액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공장 증설 현황을 좀 사진을 캡처해 왔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EU GMP에 대해서 현재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16년도 10월 정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EU의 현재 국가 중에서 독일에서 현재 승인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독일에서 좀 승인을 받게 되면 여타 유럽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승인받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EU GMP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그 이글벳의 올해 2016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년 대비 16년도 성장하는 속도, 각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17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16년도 매출의 예상액은 대략 매출의 370억의 영업이익은 약 40억 정도, 순이익은 28억 정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동사의 어떤 순이익 대비 주가가 조금 높다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조금 적지 않은가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동사의 어떤 매출 성장과 기업의 성장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현재 주가는 낮은 권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격적인 부분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수가 6,200원 제시해드립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5,8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가격대, 현재 주가 자체가 6,27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린 6,200원 조금 높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000원 정도, 7,500원에서 8,500원 정도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 약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주가 흐름 자체를 좀 보시면 상승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충분히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급의 실현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또 이번 주 한 주간 계속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